네, 이슈가 있는 종목 한미약품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기술 반환 관련된 이슈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이 벌써 세 번째인데, 최근에 제약바이오주는 참 안타까운 환경인 것 같아요. 여러 악재들이 끊임없이 쏟아져서 이게 이제 언제 진정이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정도의 비교적 이제 규모가 큰 악재가 연속적으로 쏟아지기가 어려운데, 요즘에 제약주는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미약품이 일단 하락 출발할 것으로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도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관련 내용과 앞으로 이제 움직임에 대한 전망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보면은 이렇죠. 그래서 얀센으로부터 그 비만 당뇨 치료제에 대한 권리를 반환받았다는 거죠. 권리를 반환받았다라는 것은 그 권리 자체가 더 이상 이제 크게 쓸모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뭔가 신약 개발 파이프라이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기술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신약이라는 게 개발했을 때 그 신약을 개발한 곳에서 모두 다 임상 1상, 2상, 3상까지 다 마치고 시판을 하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입증됐다라는 상황에서 그 권리를 해외든 뭐 국내든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계약금이라든지 이런 향후 이제 판매에 따른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받기로 하고 수출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미약품이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강점을 가진 업체였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권리 반환이 좀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간밤에 나온 이슈를 한번 보면, 얀센이 미국 제약업체입니다. 유명한 제약업체죠. 얀센이 당뇨 환자 중 비만 환자 대상의 임상 이상, 아니죠? 네, 비만 당뇨 치료제. 비만 당뇨 치료제입니다. 비만 당뇨 치료제의 권리를 반환했다. 이 이슈죠. 비만 당뇨 치료제의 권리를 반환했다라는 이슈예요. 근데 이제 기존에 그 계약금으로 1,000억 정도를 받았는데, 그거는 이제 반환하지는 않는 조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얀센이 당뇨 환자 중에서 비만 환자 대상의 임상 이상, 뭐 고도 비만 환자 대상, 임상 이상, 뭐 2건의 미국 임상을 완료했는데, 당뇨 환자 중에서 비만 환자 대상 임상에서 1차 지표인 체중 감소 효과는 목표치에 도달했어요. 근데 2차 지표인 혈당 조절이 얀센의 내부 기준에 미약해서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그 주가에 대한 충격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술 수출이라는 게 일단은 조금 진행이 됐을 때는 그 기업이 확실히 신약 개발에 있어서는 모멘텀이 있구나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기업의 가치가 향상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기술이 결국은 써먹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면, 당연히 그 기업의 신약 가치 개발 향후 그런 부분에도 그 의심이 가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충격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사실 리스크는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 권리 반환 이런 거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모든 기술 수출, 의학 관련된 모든 기술 수출이 100% 반환되지 않고 무조건 신약 개발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네. 제약바이오주는 더더욱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술 수출이 반환되는 것은 악재긴 악재지만 사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이렇게 큰 충격으로 작용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 제약바이오주의 분위기. 제약바이오 섹터는 다른 업종보다 분위기를 훨씬 많이 타는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주 몇 종목이 호재가 나오면은 제약바이오 업체가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뭔가 악재가 나오면은 제약바이오주가 전체적으로 밀려요. 그러니까 업종 분위기를 엄청나게 많이 타요. 왜냐면 PER이 높고 적자 기업이 많기 때문에 적정 가치 산출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에 휘둘리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제약바이오주는 제가 계속 언급을 드렸었지만, 예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블록딜 문제,
문제, 삼성바이오로스 회계 리스크라든지 최근에 있었던 뭐 인보사 사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HLB의 임상 3상 소식도 그렇고 이번에 한미약품 기술 반환도 그렇고 악재가 정말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의 투자 심리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와중에 기술 반환 이슈가 나오니까 어때요? 타이밍상으로 별로 안 좋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썸네일에도 써드렸지만 벌써 세 번째라는 거예요. 지금 한미약품의 그 기술 반환 그 역사를 보면은 2015년에 기술 수출했던 그 올무티닙, 그 다음에 BTK 억제제가 2016년 베링걸 인게라임,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일라일 1, 2로부터 권리가 반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얀센으로부터 권리가 반환된 게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술을 수출하더라도 어쩔 거예요. 아, 이거 언젠간 또 반환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감이 먼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기술 수출이 나도 그것을 온전한 호재로 한미약품이 못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완전히 깨져야 한미약품의 주가는 전체적으로 갭하락을 만회하고 상승 반전까지 할 수 있겠죠. 제약바이오주의 분위기 전환, 그 다음에 더 이상 이제 기술 방안이 단기간에는 안 나와야겠죠. 그렇죠? 그런 모습이 나와야 이 갭을 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두 가지 리스크를 제외하면은 사실 그렇다고 한미약품이 뭐 완전히 망가질 기업도 아니에요. 자, 보시면은 이번에 이제 그 한미약품과 이제 그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에 정리한 내용인데 글씨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내용을 보면은 이번에 이제 그 권리가 반환된 게 나왔죠. 네, 비만 당뇨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임상 이상이잖아요. 이게 뭐 시판 직전에 그 기술이었다면 그건 아니에요. 임상 이상에서 그 얀센의 기술 수출 계약 해지로 권리가 반환됐고, 그 다음에 한미약품의 파이프라인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오락솔 같은 경우 이제 임상 3상 관련해서 FDA 희귀 의약품까지 지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임상 3상 들어간 부분, 임상 2상 것도 많고 1상도 많습니다. 전임상도 많고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신약에 대한 모멘텀이 완전히 소진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 분위기, 이 두 가지가 완전히 해소가 돼야 이 갭을 다 메우고 상승 반전까지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약바이오주의 분위기는 지금도 물론 안 좋기는 합니다만 예전보다는 업종이 그 악재에 대한 민감도가 약간 낮아졌다고 할까요? 조금 하방 경직성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성이 좀 생기기는 했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분위기로 인해서 오로지 하락하는 종목은 저는 지금도 일단 매수를 해놨다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이에요. 그리고 한미약품 개별주에 초점을 맞춰보자면 이번이 벌써 세 번째 기술 반환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최소한 그런 일이 조금 없어야겠죠. 그래야지 주가가 좀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파이프라인, 많은 파이프라인 중에 이제 하나의 혹은 세 개의 기술 반환이었기 때문에 한미약품 신약에 대한 모멘텀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지금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하긴 사실 좀 어렵다고 보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차피 매도에 손이 안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긴 시각으로 보유하시면서 관련된 이슈를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간밤에 이제 한미약품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드렸습니다.